현역 군인들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담보로 암고를 넘긴 정황이 포착돼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암고라고 하면 야간에 다가오는 군사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식별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공유되는 일종의 암호입니다. 화랑, 관창, 뭐 이런 거죠. 충청 지역 군 간부 다수 사채업자 A씨에게 대출 담보로 암고를 유출했다라는 의혹과 정황이 제기됐어요. 암고는 삼국 군사 기밀입니다. 누설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사채업자는 자금을 대출해줬고요. 군인들이 돈을 빌린 이유는 가상화폐 투자와 사이버 도박이 목적이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채업자에 대해서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 기가 막힙니다. 아니, 세상 담보 맡길 게 없어서 암고를 담보로 맡깁니까? 차고 있던 시계라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인들에게 있어서 암고는 생명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저는 배웠는데, 오신환 의원님. 예. 화랑! 관창. 아, 이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군 기강이 얼마만큼 진짜 해이해졌는지를 볼 수 있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저것이 그냥 군 간부들이 뭐 지금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저런 비슷한 사례들을 지금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데요. 코인을 사거나 사이버 도박을 위해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사채업자한테 암고를 지금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군사기밀법 보호에 대한 위반으로 지금 처벌이 가능한데, 저는 지금 일반 병사들도 그렇고 군 간부들까지 저런 식의 일들이 지금 군에서 자꾸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조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이 좀 더 기강을 바로잡고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영춘 변호사님. 네네. 이거 어떻게 처벌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게 군사기밀보호법이라고 따로 있는데, 이 군사기밀은 굉장히 일반 공무상 비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사기밀보호법은요, 다른 법보다 양형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군사기밀 1급부터 3급까지 있는데, 저거는 3급 군사기밀이라고 해도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죄는 징역 3년 이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징역 30년까지 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형량 자체는 굉장히 셀 수밖에 없고, 이게 그냥 뭐 암고 정도니까 한 번만 잘 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형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사실은 이 암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군인들이 다 중요하게 기밀 여기는 거잖아요. 이 독일의 볼프강 리트 대령, 독일 잠수함 부대의 영웅으로 불렸던 나치 독일 군이 암고 못 돼가지고 사살됐었잖아요. 그만큼 이 암고는 굉장히 우리 군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이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다 훈련을 받은 건데, 아직 보도에 따르면 사병들이 암고를 담보로 맡기고 사채업자에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사병 이상들, 그러니까 초급 간부들이나 중급 간부들 좀 연루돼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죠. 군의 기강이 좀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몇몇 군 간부의 일탈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굉장히 긴밀하게 꽤 여러 이 사람들이 연루돼 있다고 하면 오랫동안 이런 거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암구호는 생명줄과 같은 거고요. 그럼요. 이게 노출된 경우에, 예를 들면 전방부대라고 치면 넘어오는 북한군의 침입을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암구호라는 게 그때 성호 교신했을 때 되지 못하면 적으로 간주해갖고 사살을 하거든요. 네. 저 전방에 있을 때 암구호 모대였다가 네. 그랬다고 총을 맞은 적은 없지만. 조기현 변호사님 전방 근무하셨군요. 예. 고생하셨네. 엄청 특히 이등병들은 그날 잠도 못 자고 얼차려 봤죠. 예, 이건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죠. 근데 이걸 거래 수단으로 삼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데, 이 사안뿐만 아니라 최근에 정보사 정보원 유출도 그렇고요. 실제 국가 기밀로 관리돼서 절대 유출돼야 되지 않아야 될 정보들이 이렇게 돈 거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군 전체의 기강해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으로 대응하거나 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정보사 정보원 유출 관련돼서도 이걸 뭐 이슈를 전화해서 간첩죄의 어떤 뭐 처벌 문제로 이렇게 확대될 게 아니라 군 전체의 기강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지금 정부가 좀 살펴봐야 될 때라고 보여지고요. 이건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한다고 하면 그 외에 군수 관련된 어떤 부정이나 불법 이런 것도 없다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군기강이 심각한 상황이 있다고 보여지고 차제에 일제히 군기강 확립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여기서 하나 궁금증은 사채업자가 암고를 먼저 요구했을지 아니면 군인들이 암고라도 받아줘라고 요구했을지 이 부분은 명확한 수사 재판으로 좀 가려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사채업자 A 씨 군인 신분증 믿기 어렵다. 암고 알려달라라고 요구했다라는 뭐 의혹도 제기돼요. 실제 사용 여부 확인 후 대출해줬다.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대공용의점, 부대 침입 사건 등은 없다라고 하는데 누가 먼저 요구한 거고 왜 저거를 요구하고 저걸 받고 돈을 빌려준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조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암고를 어디다 쓰려고? 정부소식통. 방첩사의 초기 인지 없었다면 감첩 등이 사채업자에게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다. 간첩 연계 연부와 별개로 기강회의를 보여준 거다. 당연한 말을 정부소식통이 당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명확하게 수사해서 원발해야겠습니다. 아직 넘길 게 없어서 암고를 어떻게 암고를 넘깁니까?